나는 지금도 강연장에 서면 늘 이렇게 묻는다. 여기 계신 분들 중 50세가 넘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조용히 손을 든다. 나는 그때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웃는다. 이 나이에 무슨 시작인가요? 그 말 속에 이미 포기가 들어있다. 나는 평생 동안 그 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왔다. 나이는 단지 시간의 숫자일 뿐 마음이 늙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가능성은 닫힌다. 나는 늘 말했다. 세상에는 늙은 사람이 없다. 단지 멈춘 사람이 있을 뿐이다. 50대의 가장 큰 함정은 나는 이미 늦었다는 착각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다. 나는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현장을 뛰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설계도를 보고 낮에는 협상하고 밤에는 다시 사람을 만났다. 누군가는 말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쉬는 순간 썩는다. 나에게 일은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많은 50대는 이를 고통으로 여긴다. 세상의 변화가 두렵고 실패가 부끄럽고 젊은 세대와의 경쟁이 버겁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여기까지다. 하지만 그 말이 끝이 아니라 진짜 몰락의 시작이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다.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였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가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젠 늦은 것 같습니다. IMF 때 다 잃었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 나이가 몇이요? 그는 대답했다. 52입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직 반 남았소.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지금부터 20년만 더 일하면 70이요. 나는 70에도 사업을 버렸소. 그러니 늦었다고 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단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는 그날 이후 회사를 다시 세웠고 몇 년 뒤 내게 편지를 보냈다. 회장님, 정말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끝이라는 벽이다. 나는 젊은 시절 돈도 기술도 인맥도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사람들은 대단한 전략이나 기회를 기대했겠지만 진실은 단순했다. 나는 매 순간 다시 시작했을 뿐이다. 때로는 모든 게 무너졌고 때로는 다 잃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되뇌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 가장 강한 무기였다. 여러분, 50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계산이 정확해지고 경험이 쌓이고 인간이 단단해지는 시기다. 젊을 때는 힘이 있지만 방향이 없고 나이 들어서는 방향은 있지만 힘이 약하다. 그러나 50대는 그 둘이 만나는 시기다. 이때 마음을 닫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마음을 여는 순간 다시 봄이 시작된다. 나이를 탓하지 마라. 세상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만 본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할 때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난다. 나는 이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50대가 늙는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당신의 머리가 하얘졌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눈빛이 식으면 세상은 즉시 당신을 버린다. 인생의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다. 내가 울산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주변은 모두 미쳤다고 했다. 회장님, 이제 50이 넘으셨습니다. 안정하셔야죠. 나는 말했다. 안정은 무덤의 단어요. 그때 내가 주저했다면 지금의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부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진다. 지금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세상은 다시 기회를 준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서둘러라. 오늘 멈추면 내일은 더 멀어진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나이는 핑계다. 시작하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이 말이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두 번째 함정은 안정을 꿈꾸는 마음이다. 진짜 위험은 위기가 아니라 위험을 피하려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어째서 겁이 없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안정을 싫어했소. 사람은 이상한 존재다. 젊을 때는 불안해서 도전하고 나이 들면 안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나는 그 안심이 바로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좀 편히 살자는 말을 쉽게 한다. 그러나 편안함 속에 미래는 없다.
인간은 편해질수록 두려워지고 익숙함 속에서 무너진다. 나는 평생 동안 안정이란 단어를 경계했다. 왜냐하면 안정은 결국 멈춤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울산 앞바다를 처음 봤을 때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는 시커멓게 일렁였다. 사람들은 그 바다를 보며 말했다. 여기에 조선소를 짓는다고요? 회장님, 바다를 너무 만만하게 보십니다. 나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다. 바다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배를 못 띄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이미 50대 중반이었다. 세상은 나에게 이제 그만 모험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나이에 다시 한번 모든 걸 걸었다. 안정이 아니라 도전이 나를 살렸고 그 도전이 현대를 세웠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인간은 위기 속에서만 살아있고 안정 속에서만 죽는다. IMF 때 많은 기업인들이 나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회장님, 지금은 버텨야 할 때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다시 뛰어야 할 때요. 위기 속에서 움츠러들면 기회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간다.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위기를 인간을 깨우는 알람이라고 생각했다. 안정을 택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정이 무너지는 걸 본다. 반면 불안을 감수한 사람은 결국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편안함은 당신의 마지막 적이다. 내가 젊은 기술자들과 함께 조선소 현장에서 철판을 밟던 그날도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고 위험은 늘 옆에 있었다. 그러나 그 위험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아 있었다. 그때의 엔지니어 하나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밤낮 없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미 죽은 거요. 두려워서 더 집중하는 거요. 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안정을 좇는 대신 불안과 함께 걸었다. 왜냐하면 불안 속에서만 성장의 길이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이는 도망치고 어떤 이는 버티고 또 어떤 이는 그 불안을 에너지로 바꾼다. 나는 늘 세 번째를 선택했다. 50대는 특히 위험하다. 인생 경험이 쌓였기에 세상이 어느 정도 보인다. 그래서 위험이 더 크게 보인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모르는 척하고 도전하라. 현대건설이 중동 사막으로 진출했을 때도 그랬다. 누구나 말렸다. 사막은 지옥입니다. 공사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말했다. 그래서 가야지.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기회가 있어. 그리고 그 사막 위에 길을 냈다. 그 불가능해 보이던 프로젝트는 현대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느꼈다. 인생은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길로 만드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50대의 가장 큰 함정은 안정이 곧 행복이라는 착각이다. 하지만 안정은 잠시의 휴식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편안함은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녹인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50대가 더 뜨거웠다. 왜냐하면 내 등에 짊어진 사람들의 삶이 있었고 그 책임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보다 큰 것을 짊어질 때 살아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후배를 위해, 세상을 위해 다시 도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부활이다. 부자가 되는 길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도전의 온도에 달려있다. 불안하다고 멈추지 마라. 두렵다고 뒤돌아보지 마라. 당신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직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위험을 피하려 하지 마시오. 그 위험 속에 당신이 찾는 길이 숨어 있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세상은 문을 연다. 나의 평생을 지탱한 철학은 단 하나였다. 위험 속에서 기회를 보라. 여러분, 안정은 평온함이 아니라 정체다. 그 정체를 깨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함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즉 도전의 불씨를 스스로 끄는 습관이다.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넘어졌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50대가 되면 체면이 생기고 명함이 생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그래서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괜히 망신당할 바엔 하지 말자. 나는 그 말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세 번째 함정이다.
나는 평생 동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살아왔다. 처음 현대건설을 세웠을 때 공사한 건조차 맡을 수 없었다. 은행은 나를 믿지 않았고 정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사람은 오래 못 가.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좋다. 그럼 보여주자. 그래서 나는 남들이 포기한 공사장을 찾아다녔다. 남들이 기피하는 현장은 언제나 기회의 땅이었다. 그곳엔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었다. 실패는 나를 겁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패를 통해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다음을 준비했다. 그러나 50대의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로 평생을 접는다. 그들은 말한다. 이 나이에 또 실패하면 끝이다. 하지만 진짜 끝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를 멈추는 순간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실패를 숨기지 마시오. 실패를 자랑하시오. 실패 속에만 답이 있어. 나는 해외 프로젝트에서 큰 실패를 겪은 적이 있다. 중동의 한 나라에서 진행하던 공사였다. 갑작스러운 정세 변화로 계약이 파기되었다. 수천 명의 인원이 발이 묶였고 수백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모두가 나를 비난했다. 회장님, 이번엔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다.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부터 알아보자. 이번엔 돈을 잃었지만 다음엔 방법을 얻을 거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실패를 철저히 분석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같은 지역에서 두 번째 계약을 따냈다. 처음보다 3배 큰 규모였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도전의 지도다. 실패를 통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었고 어떤 길이 막혀 있는지 배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의 문 앞에서 돌아선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재능이 없나 봐.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아직 충분히 배운 게 없구나. 그것이 나와 그들의 차이였다. 50대가 되면 삶의 무게가 커진다. 책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체면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전보다 안전을 택한다.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실패 없는 인생은 성장 없는 인생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실패를 피하지 않는다. 실패를 학비로 여긴다. 나는 사업 초기 수없이 속았다. 자재값을 떼인 적도 있고 협력업체에 이용당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다짐했다. 이건 수업료다. 값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배웠다. 그 태도가 나를 살렸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과 마주보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가 올까봐 시도하지 않고 마주보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 길을 찾는다. 그 차이가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나는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젠 나 혼자가 아니니까요. 맞다. 젊을 때는 자신만의 인생이지만 50대 이후는 가족이 있고 직원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도전해야 한다. 당신이 멈추면 당신을 믿는 사람들도 함께 멈춘다. 나는 늘 내 실패가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길 바랐다. 그래서 숨기지 않았다. 나는 종종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를 통해 배운 게 성공보다 많았어. 그들은 놀랐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봤다는 증거다. 한 번은 어느 신입사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실패가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두려웠지.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시도하지 않는 내 자신이었어. 그 한마디에 그는 눈빛이 바뀌었다. 나는 그날 이후 그가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다. 실패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여러분,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실패를 통해 당신의 인생이 단단해진다. 실패는 당신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나는 수없이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되뇌었다. 좋다. 이번엔 어디서 넘어졌는지 배웠다. 다음엔 그 돌을 밟고 일어나자. 그것이 내 인생의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성공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진짜 성공은 실패 후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실패를 견디는 힘, 그것이 인생의 부부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도전할 마음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여러분, 50대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다. 도전을 멈추는 마음이다. 실패를 인정하라. 그리고 실패를 통해 다시 시작하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생 기어 다녀야 한다. 그러나 일어나려면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실패는 쓰라리지만 그것은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실패는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 인생에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함정, 그것은 바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마음이다.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에 더 쉽게 무너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성공을 맛봤지만 그보다 더 많은 유혹을 보았다. 그 유혹의 이름은 바로 안주였다. 사람은 실패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로 망하는 이유는 성공 때문이다. 한 번의 성공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마음을 게으르게 만든다. 나는 그걸 수도 없이 봤다. 특히 5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더는 욕심 부릴 나이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인생의 시계는 멈춘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50대 이후에 더 많은 일을 벌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다음 도전의 시작이기 때문이었다. 울산에 조선소를 세운 것도 현대자동차를 만든 것도 모두 세상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했을 때 시작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끝없는 욕심쟁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사명이었다.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살아있고 목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죽어간다. 나는 내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 현대건설이 고속도로 공사를 마친 뒤 직원들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쉬셔야죠. 이만하면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 지금이 제일 위험할 때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은 눈을 멀게 한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 나는 늘 내게 말했다. 정주영, 너는 아직 배울 게 많다. 나는 스스로를 초보자로 만들었다. 그것이 내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경험이 많다. 그래서 그 경험을 믿는다. 하지만 그 경험이 때로는 족쇄가 된다. 예전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통하겠지. 그 생각이 바로 함정이다. 세상은 변하고 시장은 움직인다. 그런데 그들은 옛 방식에 갇혀버린다. 나는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도태됐다. 나는 늘 현장에 나갔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나는 직접 땀 냄새를 맡고 기계 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편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책상 위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현장에서 배웠다. 사람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성공은 썩는다. 나는 과거의 나를 믿지 않았다. 오늘의 나를 믿었다. 어제의 정주영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오늘의 정주영이 멈추면 그건 이미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스스로를 시험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은가? 그 질문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50대는 과거의 명함으로 현재를 산다.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을 했어. 그때는 내가 대단했지.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인생은 이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늘 미래형 인간이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여러분,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자기 만족이다. 과거의 성공에 머무는 마음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돈을 잃는 것보다 도전 정신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웠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열정은 한 번 식으면 다시 피우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안의 불씨를 지키려 노력했다. 그 불씨가 바로 내 인생의 에너지였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쉬는 순간 썩는다. 나무도 흐르는 물도 멈추면 썩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렇게 내 자신에게 채찍질했다. 현대자동차를 세울 때 내 주변에 거의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 회장님, 우리는 건설회사입니다. 자동차는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건설이 도로를 만들면 자동차는 길을 달려야지. 우리가 만든 길 위를 남이 달리게 둘 수는 없어. 그게 바로 나의 철학이었다.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정도면 됐다며 멈춘다. 그리고 그 멈춤이 그들의 마지막 성공이 된다. 나는 그것을 경계했다. 한 번은 한 후배 기업가가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저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원들도 많습니다. 더 욕심내지 않으려고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래서 요즘 재미가 있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글쎄요, 옛날만큼은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시작이요. 이제 당신의 열정이 식고 있어. 그는 그날 이후 회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었고 다시 활력을 찾았다. 인간의 행복은 안정에서 오는 게 아니다. 도전 속에서만 불타오른다. 50대 이후의 삶은 유지가 아니라 재창조의 시기다. 이 시기에 멈추면 남은 인생은 그저 소모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경험일 뿐, 내일은 작품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과거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침대 삼아 눕는다. 그 차이가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지난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을 어제로부터 분리하라. 새로운 하루를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시작하라. 그래야 세상은 다시 당신을 향해 문을 연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 50대가 넘어가면 사람들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진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 갇히는 마음, 즉 남의 평가에 묶여 자신의 길을 잃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버거웠고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50대가 되면 그 시선의 무게는 더 커진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패하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저런 일 한다고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 나는 평생 동안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그건 무리입니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체면은 굶겨주지 않는다. 나는 체면보다 결과를 택했다. 남의 평가보다 내 신념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다.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길을 잃는다. 나는 한 번도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현대건설을 세울 때도 울산조선소를 지을 때도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 저런 사업은 망합니다. 정 회장은 돈이 남아서 저런 짓을 하나 봐. 수많은 비아냥과 비난 속에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말이 나를 흔들리게 했다면 현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남들이 비웃을 때가 바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미 늦은 일이다. 50대가 되면 사람은 자신이 쌓은 사회적 위치를 지키려 한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지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산다. 하지만 나는 그걸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 무게로 살아야지 타인의 눈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남이 나를 욕할 때 나는 일하고 있었다. 남이 나를 칭찬할 때 나는 이미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말로 평가하지만 나는 결과로 증명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외신 기자가 내게 질문했다. 회장님, 한국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요. 그 대답의 현장은 웃음으로 가득 찼지만 내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남의 평가를 듣기보다 현실을 바꾸는 걸 선택했다. 그게 나의 철학이었다. 사람은 남이 정해준 한계 안에서 살아가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남의 시선은 당신의 감옥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남의 기대에 갇혀 사는 삶이었다. 나는 늘 자유롭고 싶었다. 자유롭게 도전하고 자유롭게 넘어지고 자유롭게 다시 일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지금 너는 네 뜻대로 살고 있느냐? 나는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 잠이 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가족의 시선, 사회의 시선, 친구의 시선에 묶여 자신을 잃는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선택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평범은 안전하지 않다. 평범은 정체다. 나는 회의실에서도 현장에서도 늘 같은 말을 했다. 남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라. 어떤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한국이 조선소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다. 그럼 그들을 설득하지 말고 바다를 설득해라. 배가 떠오르면 그들도 조용해질 거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진짜 해야 할 일을 놓친다. 당신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남의 눈이다. 사람들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열정을 버린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반대로 산다. 그들은 남의 인정을 거절할 용기가 있다. 나는 수없이 비난받았지만 그 비난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남이 나를 욕할 때 나는 일했다. 남이 비웃을 때 나는 준비했다. 그리고 남이 놀랄 때 나는 이미 다음 길을 걷고 있었다. 인생은 박수를 받으며 끝나는 게 아니라 비난 속에서도 앞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의 말보다 내 직감을 믿었다. 울산 조선소 부지를 처음 봤을 때 모두가 말했다. 여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불가능이라면 우리가 가능으로 바꾸면 된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모든 걸 걸었다. 만약 내가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오늘의 현대는 없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은 절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사람은 늙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늙는다.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을 했다. 그것이 미친 짓이라 불리더라도 그게 내 길이었다.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틀을 깨라. 인생은 남의 평가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인생을 평가할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이다. 나는 인생의 말년에도 늘 똑같이 말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것이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세월을 넘어 남은 이유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선을 두려워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멈춘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이다. 그러나 당신의 의지는 돌이다. 바람은 돌을 흔들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인생의 5번째 함정은 남의 시선이었다면 6번째는 더 교묘하고 위험하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허비하는 습관, 즉 내일 하겠다는 자기 위안이다.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평생 동안 내일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일을 핑계 삼는다. 내일 만나자, 내일 하자,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내가 본 세상에서 내일을 말하는 사람 중 진짜 내일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일이라는 말은 결국 오늘 하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오늘 시작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돈이 없을 때도, 인력이 부족할 때도 나는 말했다. 좋다. 그래도 오늘 시작하자. 왜냐하면 내일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일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보장되지 않은 내일의 모든 희망을 맡긴다. 그게 바로 6번째 함정이다.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특히 그렇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이제 좀 쉬었다가 하자. 은퇴하면 다시 시작해보자. 조금만 더 준비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완벽한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 준비가 끝날 때는 이미 기회가 떠난 뒤다. 나는 평생 동안 준비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항상 시작했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준비는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다. 나는 자주 말했다. 시작이 반이다? 아니다. 시작이 전부다. 내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돈도 인맥도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쌀가게의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늘 생각했다. 언젠가 내 가게를 가져보자. 그 언젠가를 오늘로 바꾸는 순간 인생이 변했다. 나는 월급을 모아 닭을 사고 직접 장사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이 시국에 닭 장사라니.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의 천문을 열었다. 만약 그때 나도 그들처럼 좀 더 준비되면이라면 미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은 운이 좋으셨네요. 아니다. 나는 운을 기다리지 않았다. 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움직이는 자에게 붙는다. 내가 늘 직원들에게 강조한 말이 있다. 일을 미루지 마라.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더 어려워진다. 나는 그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현대건설이 중동에 진출했을 때 계약 마감 기한이 단 이틀 남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비행편이 끊겨 있었다. 모두가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럼 배라도 타자.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했다. 사람들은 내게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일은 늦는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결국 그 계약은 우리가 따냈고 그 일로 현대는 세계로 뻗어나갔다. 나는 그날 확신했다. 세상은 미루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움직이는 사람의 편이라는 걸. 50대 이후의 인생은 나중이라는 유혹과 싸웁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몸이 좀 나으면 시작하지. 은퇴하면 이제 늦었지라며 또 미룬다. 그렇게 인생은 사라진다.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의 내일은 지금 이 순간이다. 나이를 핑계로 꿈을 미루지 마라. 나도 60대에 조선소를 세웠고 70대에 자동차 회사를 확장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좀 쉬셔야죠. 하지만 나는 말했다. 쉴 때는 죽을 때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단순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늘 시계를 보며 살았다. 하지만 그 시계는 나를 재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알려주는 신호였다. 지금이다. 그 한마디를 듣고 나는 즉시 움직였다. 사람은 생각이 많을수록 행동이 늦어진다. 나는 회의보다 행동을 믿었다. 잘못된 선택이라도 움직이면 배운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틀리면 고치면 된다.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철학이었다.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젊은 시절엔 실수를 통해 배웠던 사람들이 아닌가? 왜 나이 들면 그 배움을 잊는가? 인생의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지만 경험은 행동에서 나온다. 행동하지 않으면 지혜도 늙는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철강 회사의 임원을 만나 이런 말을 들었다. 정 회장님, 좀 기다리면 좋은 조건이 생길 겁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좋은 조건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기다리면 때로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함정이다. 준비도 중요하지만 기회는 준비보다 빠르다. 움직이는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당장 시작했다. 내일은 미루는 자의 단어이고 오늘은 도전하는 자의 단어였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언제든 늦지 않소. 다만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늦을 거예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아직 시작할 수 있다. 세상은 당신이 늦었다고 말할지 몰라도 인생의 시계는 당신의 의지에 따라 다시 움직인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내가 50대에, 60대에, 그리고 70대에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을 다스려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투자한다. 나는 시간을 돈처럼 썼다. 낭비하지 않았다. 회의는 짧게, 결단은 빠르게, 행동은 즉시 했다. 그 습관이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내일은 없다. 오늘이 전부다. 당신이 내일을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오늘 움직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보다 앞서간다. 나는 그것을 평생 목격했다. 나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남기고 싶다. 오늘이 당신의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는 단호히 말한다. 언젠가라는 말은 인생의 무덤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 한 걸음 내디디면 내일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7번째 함정. 그것은 바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가난은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난은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돈이 없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자신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다. 내가 본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었다. 자신을 믿지 못해서 포기한 것이었다. 특히 50대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기 시작한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어? 이제는 젊은 사람들 세상이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생각이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믿었다 하면 된다. 이 단순한 세 글자가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정 회장은 타고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타고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산을 옮겼다. 울산의 바다를 바라보며 여기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말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다. 회장님, 우리는 조선 경험이 없습니다. 배 한 척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때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현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 만든다.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보면 세상도 당신을 작게 본다. 50대가 넘으면 세상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제 젊을 때처럼은 못해. 이제는 무리하지 마. 지금은 안정이 최고야. 나는 그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 그 말들은 마치 달콤한 독과 같다. 듣기엔 위로가 되지만 결국 당신의 열정을 마비시킨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늙는 거다. 나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다. 내 나이는 늘 청춘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다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젊음은 주름이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70세에도 새벽에 일어났고 80세에도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내 젊음이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능력도 경험도 충분했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멈춰선 사람들. 그들은 늘 만약 실패하면 어쩌죠? 라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실패하면 되지. 실패는 나쁜 게 아니요. 안 하는 게 나쁜 거지. 사람은 자신을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나 자신을 믿었다. 그 믿음이 내 첫 번째 자본이었다. 나는 빚이 아니라 신념으로 회사를 세웠다. 5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여전히 해낼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나에게 60대는 가장 바빴던 시절이었다. 70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한 번도 이제 늙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이제 더 단단해졌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커진다. 그것이 인생의 균형이다. 당신이 그 균형을 믿는다면 어떤 나이에도 불가능은 없다. 나는 어떤 나이에도 자신감이 사라진 사람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웠다. 그들은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졌지만 스스로를 포기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세상을 이길 무기를 다 가졌소. 다만 그걸 꺼내들 용기가 없을 뿐이요. 나는 그 용기가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든다고 믿는다. 용기는 돈보다 값지고 재능보다 강하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돈은 은행에 있지만 용기는 가슴에 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꺼내드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믿지 못한다. 그들은 늘 세상을 탓한다. 시대가 나를 버렸다. 요즘 세상은 힘들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은 믿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린 것이다. 나는 시대를 바꾸려 했다. 남이 만든 규칙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었다. 세상은 믿는 사람에게 길을 주고 의심하는 사람에겐 핑계를 준다. 나는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당신이 믿으면 세상도 믿는다.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은 더 귀해진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는가?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패배한 사람이다. 나는 단호히 말한다. 진짜 부자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자신을 믿으면 실패도 자산이 된다. 자신을 의심하면 성공도 불안이 된다. 당신이 어떤 나이에 있든 당신을 믿는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믿음은 나이를 이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인생의 8번째이자 가장 깊은 함정, 그것은 바로 감사함을 잇는 마음이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마음은 가난해진다. 이제 그 마지막 교훈을 이야기하겠다. 나는 평생 동안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원망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함정이다. 감사를 잃으면 마음이 가난해진다. 나는 수없이 많은 부자들을 보았다. 돈은 넘쳐났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없었다. 왜일까? 그들은 돈을 벌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 반면에 가진 건 적었지만 늘 웃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감사였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나는 어릴 적 늘 굶주렸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어머니는 한 숟가락에 죽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만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감사는 결핍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풍족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할 때, 실패했을 때 고통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으며 그 진리를 배웠다. 현대건설이 처음 해외로 진출했을 때 우리는 매일 실패의 연속이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기계는 고장나고 인력은 부족했다. 어떤 날은 모래바람이 불어 공사를 하루 종일 멈춰야 했다. 직원들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신이 우리를 믿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모래 위에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어려움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했다. 감사는 절망의 불을 끄는 물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은 성공했으니까 감사할 수 있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다. 아니다.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는 걸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연기가 꺼지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감사가 나를 움직였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목표만 보고 달린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과정에서도 행복을 느낀다. 나는 늘 과정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감사는 잃으면 인간이 무너진다.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특히 이 점을 잊는다. 그들은 젊을 때보다 가진 게 많지만 마음은 더 불안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더 이상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을 돌아보며 그때 더 벌 수 있었는데, 그때 더 높이 갈 수 있었는데 라고 한탄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다. 나이가 들면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그리고 그 평화는 감사에서 나온다. 나는 사업의 절정기에도 매일 내 주변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함께 일해주는 직원들이 있어 고맙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 고맙다. 그 말이 나를 인간답게 지켜줬다. 내가 가장 슬펐던 순간은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감사를 잃을 뻔했을 때였다. IMF 시절 모든 사업이 흔들리고 은행이 압박해올 때 나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떠올랐다. 처음 서울로 올라와 하루 일당 5원을 받으며 일하던 그 시절 나는 그래도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기억이 나를 구했다. 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다. 우리가 아직 일할 수 있는 팔과 다리가 있으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유일한 힘이었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부자가 된 이후에도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단순한 한 문장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빛을 본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 속에서도 어둠을 본다. 나는 인생을 통해 배웠다. 감사하지 않는 성공은 결국 불행의 시작이다. 내가 나이 들어 후배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마라.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라. 두 경우 모두 감사하라. 사람은 승리할 때 감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이룬 게 아니다. 그 깨달음이 진정한 겸손을 만든다. 나는 늘 내 곁에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함께 싸운 동료들, 나를 믿어준 고객들, 심지어 나를 반대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성장시킨 선생이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감사하며 살면 인생은 이미 성공이다.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라.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 볼 수 있는 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하루,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비밀은 감사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 감사하는 마음은 실패를 이겨내는 가장 단단한 무기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 그것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감사는 인간이 가진 마지막 부후다. 나는 오늘도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잃어도 괜찮다. 명예를 잃어도 괜찮다. 그러나 감사만은 잃지 마라. 그것이 내 평생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당신이 그 마음을 지킨다면
인생은 언제나 당신 편일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깨달은 마지막 교훈이다. 인생의 가난은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고 인생의 부는 은행이 아니라 감사에서 완성된다. 감사하는 자는 결국 이긴다.